When I met her with the backpack, so tan and I'm never gonna get that. Oh man, and I'm never gonna call 자, you. 여러분, 오늘도 벌써 한 반나절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한 1시간 20분 정도 강원도 산길을 타는 것 같아요. 지금 일반 도로에서는 아무래도 이 차가 가장 주력이 되겠죠. TC260으로 시승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차 출발하기 전에 간단한 재원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XM3에 들어간 심장하고 같습니다. 르노그룹하고 다임러그룹이 공동 개발한 차세대 엔진이고요. 배기량이 되게 낮습니다. 직렬 4기통 1.3L 가솔린 터보 엔진이고요. 게트락제 7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하고 매칭이 돼서 최고 출력은 150마력대 정도 발휘를 하고요. 최대 토크는 26.5kgm. 뭐 XM3나 뭐 르노 캡처하고 기본적인 성능 제어는 동일합니다. 이 중형 세단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중형 세단은 2000cc 정도는 돼야 돼. 약간 좀 불문율 같은 그런 게 있었잖아요. 출력 같은 경우는 2000cc 가솔린 자연흡기랑 비슷한데 아무래도 과급기를 활용하다 보니까 최대 토크는 좀 더 넉넉한 측면이 있죠. 말리부가 1.35로 나오면서 경쟁 브랜드 뭐 현대 소나타나 기아 K5는 그 정도까지 다운사이징은 안 했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드디어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되게 화창해요. 네, SM6에는 TMM 내비가 들어갔습니다. 네. 지금 이 터널이 포장 상태가 되게 안 좋은데요. 르노 삼성에 따르면은 이번 SM6 페이스리프트의 핵심이 승차감 개선입니다. 기존의 SM6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유럽에 뿌리를 두고 있는 차다 보니까 많은 소비자들께서 승차감이 조금 단단하다, 딱딱하다 이런 평가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느꼈던 가장 큰 상황이 특히 방지턱을 넘었을 때 리어 서스펜션 쪽이 좀 단단하다는 평가가 많았다고 합니다. 르노 삼성에 따르면은 이번 신형 SM6를 개발하면서 이 승차감을 조금 더 한국 소비자의 취향에 걸맞게 부드럽게 조정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합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 새로운 아이템을 핵심적으로 얹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뒤쪽에 있는 하이드로 부시의 용량을 더 키웠다는 점입니다. 용량보다는 지름이 더 알맞은 표현일 것 같은데 이 하이드로 부시가 뭐냐면요. 특히 뒷차축에 차체하고 이 차체 보디하고 연결하는 이음새에 고무로 된 부시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부시의 지름이 기존에는 69mm라고 하는데요. 80mm 이상으로 상당히 크게 확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서스펜션에도 MVS라고 부르는데 이 댐퍼가 보통 움직일 때 이 보통 노면 요철에서 충격을 받았을 때 처음 일어나는 움직임, 그 움직임이 약간 좀 딱딱하게 연결되는 초기 움직임이요. 그런 측면이 좀 있었는데 이 신형 댐퍼 같은 경우는 이 움직임이 초기 움직임부터 조금 더 부드럽게 전개가 되도록 이렇게 좀 개선을 했다고 합니다. 확실하게 체감이 될 정도로 많이 하체가 말랑말랑해졌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지금 일반 도로 주행을 하기 전에도 심지어 트랙을 달릴 때도 이렇게 좀 부드러워졌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나는 좀 탄탄한 유럽차의 서스펜션보다는 약간 말랑말랑하면서 부드럽게 머금고 좀 여유롭게 달리는 거를 선호해. 그렇다고 하시면은 이번 SM6의 변화가 굉장히 반가우실 것 같습니다. 지금 제 뒷좌석에는 저희 신동빈 기자가 타고 있는데요. 뒷좌석 승차감 되게 어떠신가요? 뒷좌석도 괜찮지 않나요? 네, 로드테스트 신동빈 기자입니다. 제가 운전을 해보진 않았습니다만 제가 예전에 이 SM6를 탔을 때 느낌과 비교하면 이 뒷좌석 서스펜션 느낌이 상당히 부드러워졌습니다. 네, 강준기 기자가 말한 대로 요철을 지날 때 충격들이 되게 모가 나지 않고 아주 말랑말랑하고 부드럽게 이 충격을 전달해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SM6를 탈 때는 토션 빔에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겠는데 그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 일단 일반 도로 지금 그리고 와인딩 도로에서는 이 뒷좌석 승객이 이 서스펜션 때문에 불만을 가질 리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신형 SM6 저희가 트랙 주행을 먼저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모델은 가장 고성능 모델인 TC300입니다. 기존 SM6 같은 경우는 1.6L 터보 모델이 가장 고성능이었는데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모델은 직렬 4기통 1.8L 터보 엔진이 들어갔습니다. 기존보다 약 200cc 정도 올라간 고성능의 엔진이고요. 이 엔진 같은 경우는 르노 메간 RS나 뭐 알핀 같은 르노 그룹의 고성능 모델에 들어가는 엔진이라고 합니다. 최고 출력 같은 경우는 225마력을 발휘하고요. 최대 토크는 30kgm를 조금 넘습니다. 네, 이 정도의 수치라고 하면은 뭐 경쟁 상대인 소나타 1.6 터보나 K5 1.6 터보보다 출력이 약 40마력 정도 더 높은 거죠. 확실히 기존 SM6 1.6 터보하고 비교를 해보면 가속력이 많이 올라간 게 체감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에서 이 사운드가 잘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전자식 사운드 제너레이터가 기존에도 들어갔지만 신형은 조금 더 정교하게 다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리다 보면은 이 사운드 제너레이터가 현대기아 차량은 또 느낌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약간 좀 팔기통 소리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제가 달리기 전에 상품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번 SM6에는 뒷차 축에 되게 하이드로부시의 용량을 많이 키웠다고 합니다. 이 용량을 키운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요, SM6가 약간 좀 승차감이 좀 단단하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이 승차감을 조금은 개선하고자 이렇게 뒷차 축에 있는 하이드로부시 용량을 많이 늘렸다고 하는데요. 일단 트랙 주행에서는 사실 부시의 역할이 아무래도 좀 승차감에 초점을 맞춘 변화다 보니까 트랙 주행에서는 솔직히 잘은 모르겠습니다. 2016년에 SM6가 처음 나오면서 일단 뭐 디자인 자체는 SM6 진짜 멋있게 나왔다는 평가가 많았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유일하게 좀 솔직히 책 잡힌 부분이 뒤쪽 서스펜션을 토션빔 방식을 얹으면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저는 사실 거기에도 그다지 동의를 못했었거든요. 왜냐면은 이 프랑스, 특히 푸조나 르노 같은 브랜드는 이미 모터스포츠에서 굉장히 잔뼈가 굵은 회사고, 감칠만 있는 서스펜션 세팅을 하는 데 있어서 재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뭐 폭스바겐 골프도 그랬고 토션빔을 정말 많이 썼거든요. 근데도 그 차 보고 이 차 주행 성능 안정감 떨어진다, 멀티링크 서스펜션보다 확실히 단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 SM6도 이런 구조적인 어떤 특성, 조금 편견을 한꺼풀 벗겨내면은 저는 달리기 성능은 그렇게 나무랄 데가 없었다고 평가를 했거든요. 지금 신형 SM6 같은 경우는 살짝 토션빔은 노면의 어떤 다양한 어떤 지형, 이런 좀 대응하는 측면에서, 승차감 확보하는 측면에서 멀티링크보다는 부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까지도 다시 한번 뒤돌릴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부드러워진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가장 높이 평가하고 싶은 게 바로 방음 성능입니다. 거의 뭐 국내 동급 세단, 그리고 일본 3세 중형 세단하고 비교해서도 이 차가 감히 동급 최고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짝 마감이 굉장히 꼼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효과가 팍팍 체감이 됩니다. 이렇게 도로를 달릴 때도 바닥에서 타이어 굴러갈 때 특히 올라오는 노면 소음도 많이 억제가 되어 있고, 특히 풍절음은 거의 뭐 느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차음 유리도 트림에 상관없이 전 트림에 기본으로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MVH 성능 같은 부분은 저는 지금 현재 시판되고 있는 양산 중형차 가운데는 SM6에 가장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난해 현대 소나타가 처음 나오면서 가장 단점으로 지적했던 부분이 이 특히 A필러 쪽에서 발생하는 풍절음이었거든요. 이게 고속으로 갈수록 좀 심해서 어떤 정숙성을 높이는데 굉장한 해가 됐다고
저희가 또 시승기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차는 일단 제가 이따가 고속으로도 한번 올라가 봐야겠지만 이 앞유리나 A필러하고 사이드미러 사이에서 보통 이제 공기 와류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생겨도 실내로 거의 안 들이칩니다. 느낌이 되게 좀 프리미엄 세단에 타고 있는 느낌, 약간 좀 부드럽게 나긋나긋 속도를 붙여가는 기분, 이런 기분이 상당히 좀 쾌적하다는 느낌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굽이길을 계속해서 마일드한 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엔진 같은 경우는 일단 아무래도 소형 SUV들에 적용되는 엔진이 중형차에는 또 어떤 느낌을 줄까 궁금하기도 했었는데, 확실히 뭐 힘이 딸린다는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뭐 가속 페달을 깊게 밟았을 때 아주 속도를 좀 호쾌하게 붙여나간다, 이런 느낌은 솔직히 없는데, 운전하시면서 2.0L 가솔린 자연흡기 엔진, 그 정도 출력의 중형차를 몰아보신 분들이라면, 특히 소나타나 K5 좀 더 잘 나간다, 이런 느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근데 하나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이거는 제가 XM3 때도 동일하게 지적을 한 부분인데요. 일단 실용 구간 2000rpm에서 4000rpm 사이에서 넉넉하게 토크가 분출되도록 이 토크 밴드를 조정한 점까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제일 문제는 아이들링 상태에서 1500rpm 정도의 구간인 것 같아요. 이 구간이 너무 생기가 없어요. 생기가 없다는 건 뭐냐면은, 보통 정차 후에 재출발을 했을 때 가속 페달을 웬만큼 밟지 않으면은 차가 거의 미동이 없습니다. 한 가속 페달을 한 3분의 1에서 절반 사이, 그 정도 밟았을 때 뭔가 좀 토크가 와라락 한 방에 쏟아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저는 그때 XM3 때도 특히 오토 홀드하고 연계를 했을 때요, 타이어를 많이 꽉 잡고 있는 느낌도 들고요. 이 오토 홀드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경쟁차 브랜드 같은 경우는 가속 페달을 진짜 살짝 터치만 해도 바로 이제 앞으로 나가는 그런 특성을 보이는 게 대부분인데, 근데 이 차는 이 오토 홀드가 잠긴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살짝 터치하는 것만으로는 출발하지 않습니다. 조금 생각보다 깊숙이 밟아야지 차가 출발을 하는데, 여기서 큰 문제는 뭐냐면은, 깊숙이 밟으면은 RPM이 이제 1500 이상 올라가잖아요. 그때 차가 부드럽게 출발하는 게 아니라 좀 출력이 너무 와라락 한 방에 쏟아지는 느낌이 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게트락제 7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랑 다임러 그룹하고 공동 개발한 1.3L 가솔린 터보, 이 궁합을 조금 더 세밀하게 조정하지 못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살짝 듭니다. 가속 페달을 밟는 단계가 이를테면은 BMW 3 시리즈가 총 한 10단계 정도로 아주 세밀하게 나눠져 있다고 하면은, 이 차는 한 3단계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조금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위에는 사실 저는 크게 흠잡고 싶은 곳이 거의 없습니다. 요즘 차에는 진짜 뭐 필수라고 할 수 있죠. 이 기능을 써보신 분들은 자기가 다음에 차 살 때 거의 다 대부분 옵션으로 무조건 추가하시는 것 같아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이번에는 거의 뭐 현대 소나타나 기아 K5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이런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장착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인제는 거의 동일선상에서 아주 맞대결을 제대로 펼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전망이 됩니다. 자,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면서 또 전방에서 속도라든지 이 내비게이션의 주행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점은 좋습니다. 하나 아쉬운 거는 이 글씨 크기가 좀 많이 작습니다. 앞에 지금 속도계도 그렇고, 특히 화살표하고 이 경로 아래쪽에 뭐 이를테면은 5.5km에서 좌회전해야 된다, 특히 이 숫자가 너무 작아요. 저희가 뭐 안과나 안경 맞추러 가면은 시력 0.8 이상에서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작은 크기인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실내 디자인 평가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 디지털 계기판 방식으로 바꾼 것까지는 좋습니다. 크기가
경량차하고 비교해서 좀 작습니다. 소나타나 K5 같은 경우는 12.3인치까지 쓰는데요. 이 10.25인치 같은 경우는 사실 요즘에는 소형급에 많이 얹고 있는 사이즈라고 할 수 있거든요. XM3도 그렇고 르노 캡처도 그렇고 전부 동일한 사이즈를 쓰고 있는데 조금 더 크기가 넉넉한 사이즈를 써도 좋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중앙 디스플레이 크기가 상당히 시원하다 보니까 9.3인치 세로형 디스플레이인데 사실 인치수로만 비교를 해보면은 뭐 소나타나 K5가 10인치가 넘다 보니까 SM6가 한 1인치 작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확실히 이 용면적으로 계산을 하면은 SM6가 더 실제로 넓습니다. 실제 수치 자체는. 가로로 누워있는 와이드 스크린하고 비교를 해서 이 차는 또 세로로 누워있는데 또 세로 폭뿐만이 아니라 가로 길이까지 또 넉넉하기 때문에 실제 운전자가 봤을 때는 이쪽이 조금 더 시원하다는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와, 근데 지금 저희가 앞에 차들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데 진짜 디자인이 약간 아우디 같아요. 네, 아우디 A6 느낌이 많이 납니다. 저 테일 램프가 제가 아까 슬쩍 물어보니까 특히 헤드램프 매트릭스 방식의 LED 헤드램프하고 저 테일 램프를 개발한 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뒤에서 봤을 때 확실하게 돈 쓴 흔적이 돋보입니다. 저 굉장히 가느다랗게 가로로 길게 이어진 저 방식, 정말 LED의 밝기 자체가 모든 요소가 되게 또렷하게 선명해진 느낌, 깨끗한 느낌?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자, 그리고 지금 과속방지턱 딱 넘을 때 느낌이 부드러워진 게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리어 쪽 하체가 좀 부드러워지다 보니까 과속 페달 다 넘고 끄트머리에서 뭔가 윽 하면서 약간 척추가 시린 느낌? 보통 서스가 단단한 차를 타면은 그런 기분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이 차는 많이 이제 하체가 말랑말랑 부드러워지다 보니까 그런 몸이 느끼는 부하는 많이 적어졌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방지턱을 넘었을 때, 넘은 이후에 차체의 여진, 그러니까 다 넘고 나서 약간 출렁임이 많이 남습니다. 부드러워져서 승차감이 좋아진 거는 맞는데 반대로 조금 탄탄한 운전 재미를 주는 측면,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타협을 한 측면이 있습니다. 뭐 이 정도면은 힘은 여러분 뭐 충분합니다. 지금 저희가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고 잠깐 뭐 풀가속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속도를 붙여봤는데요. 뭐 쉽게 시속 100km까지는 아주 여유롭게 붙입니다. 네, 이 차 타면서 힘 좀 부족한 거 아니야 이렇게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수준인 것 같아요. 이 속도를 높여가면서 운전대 담력도 점점 키워가는 게 약간 좀 운전자의 심리적 안정감도 많이 높여주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SM6 리뷰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저희의 영상을 보시고서 중형 세단 구입 고민을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봅니다. 자, 고맙습니다. Say